6번 문제. 기업 A, B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은행이 기업 A, B 사이에 수합을 중개하고자 한다. 은행이 기업 A에게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수합계약을 체결한다. B와는 정반대다. 근데 요거는 절대 문제에서 임의로 가정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이 조달 조건을 분석하면 요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볼게요. 본 수합으로 인한 은행의 총 마진이 0.2. 수합이득은 두 기업한테 동일하다. 그 얘기는 뭘까요? 가능한 총 절감 효과 중에 은행이 0.2 빼간다. 그럼 그 중에 남은 거죠. 남은 걸 둘이 반반씩 배분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은행이 기업 A한테 리보의 가산금리 1%를 지급한다면 A기업이 은행한테 지급해야 되는 고정금리를 물어봤네요. 조달 조건 빠르게 좀 분석해 볼게요. 유로 본드 시장이 있네요. A는 8%, B는 9%에. 빨리 뭘 구해봐. 금리 차이 1%포인트군요. A가 유리하죠. 유리한 정도가 금리 차이 1%포인트다. 유로 달러 시장 볼까요? 가산금리 1%, 3%네. 여전히 A가 유리하죠. 근데 얼마? 2%포인트만큼 유리하네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양시장 다 유리하지만 더 유리한 시장이야. 유로 달러 시장에서 비교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B는 둘 다 불리하지만 그나마 덜 불리한 유로 펀드 시장. 금리 체계를 보면 사실 이게 뭐야? 고정금리 시장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변동금리 시장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수합을 전제한다면 일단은 각자 뭘 조달해야 돼? A는 변동금리 조달해야 되고 B는 고정금리 조달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수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이자의 흐름이야. A가 B한테 B의 고정금리를 부담해줘야 되죠. 고정금리가 A로부터 B한테로 올라가는 거고, B는 A의 변동금리를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B가 A한테 변동금리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만 은행 중개 하에 계약이 되는 거고 A하고 은행 사이의 계약, 요거에 대해서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큰 그림은 나와 있어야 돼요. A 입장에서는 변동금리 조달, B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조달, 그리고 이자 흐름은 A가 B한테 고정금리 지급, B가 A한테 변동금리 지급. 중간에 은행이 끼일 뿐이지 이자 흐름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A, B 둘 사이의 흐름은 뭐고, A가 B한테 고정금리 지불해야 되는 거고 B가 A한테 변동금리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은행이 낑겼어.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한 다음에 아까 요거 확인해 볼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요게 은행이야. 은행이 A한테 변동금리 주게 돼 있죠. 그 다음에 A로부터 고정금리 받게 돼 있죠. 그 얘기잖아. A한테 변동금리 주고 고정금리를 수취한다. B와는 정반대다. 그래서 이자 흐름 방향은 조달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문제에서 임의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확인하시고, 그럼 문제 이제 집중해 봅시다. A는 비교 시장에서 조달해. 얼마? 리보의 1%로 조달해. 그리고 이제 A와 은행 사이 계약에 있어서 뭘 줬어요? 은행이 A한테 리보의 1% 지급한다. 요걸 준 거네요. 리보의 1% 지급한다. 그렇다면 A가 은행한테 줘야 되는 고정금리 얼마냐? 이걸 해결해야 되네요. 요게 최종 요구사항이야. 구조 이해됐죠? 자, 이제 해답에 있는 그림 볼게요. A하고 은행 사이에 이자 흐름이에요. 은행이 A한테 리보의 1% 주는 조건이면 A가 은행한테 줘야 되는 고정금리가 얼마냐? 아까처럼 세 가지 금리 확인할게요. A 입장에서 자기 거, 상대에 줄 거, 상대로부터 받는 거, 이렇게 되잖아. 이건 너무 간단하네요. 왜? 얘하고 얘는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잖아. 빠르게 써볼까요? 자기 거 리보의 가산금리 1%야. 그 다음에 상대한테 은행한테 줘야 돼.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이거 받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는 바로 상쇄되잖아. 그럼 이거 뭐만 남아? 그냥 X만 남네요. 요게 수합계약 후 최종 부담금리인데 어디에 맞춰라? 수합하지 않았다면 부담해야 될 금리, 그거보다 원하는 이만큼 낮은 금리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필요하겠네요. 문제에서 아무 얘기 없어요. 반드시 뭘 전제에 접근해야 된다. 애초에 조달하고도 하는 자금이 뭐였구나? 비교 열의 시장 자금이었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거다. A 입장에서는 유로 달러 시장에서 비교에 있긴 하지만 애초에 A가 필요했던 건 뭐였구나? 얘였구나.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 최종 부담금리 산출할 때 기준 역할을 한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본문 쪽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수합 설계 문제는 반드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해해야 된다. 503페이지 아래쪽 동그라미 1번. 수합이 되려면 애초에 필요한 자금이 비교율의 자금이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 지금 같으면 A 입장에서 비교율의 자금 유로본도 또는 고정금리 8%로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었구나. 만약 수합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8%로 조달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하나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해? 얼마의 이익을 얻는 계약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필요한 거죠. 수합의 잠재일까요? 금리 차이가 고정 1%, 변동 2%예요. 양시장 차이의 차이죠? 얼마 차이 나요? 1%포인트 차이 나요. 그럼 1%포인트가 일단 뭐야? A회사, B회사, 중개은행 포함해서 얻는 총이득이야. 총이득 1%포인트인데 아까 은행이 얼마 먼저 빼간대? 0.2를 빼간대. 0.2 은행 주고 나면 두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은 얼마 남아요? 0.8이 남아.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0.8을 동일하게 배분하고 싶다 그랬어. 그럼 결국 각 회사 이득이 얼마? 0.4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최종예가 0.4만큼 낮은 금리가 나오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해요. 두 개는 정확히 상쇄되고 X만 남았잖아. 그럼 결국 A가 은행한테 줘야 되는 금리 자체가 그냥 얘가 되겠죠. 7.6%가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7번 보실게요. 아래 표와 같은 고정금리 차입 조건하에서 한국의 대한이 1000만엔, 그 다음에 민국이 10만 달러를 차입하려고 한다. 이 문제는 조금 편해요. 아까 6번에서는 AP2 회사가 애초에 필요한 자금이 뭐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비교열의 자금으로 조달하는 상태에 있었겠구나는 걸 전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각자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이 뭐였는지를 이미 알려줬잖아요. 대한은 비교를 갖고 있는 달러 시장에서 10만 달러, 민국은 엔화 시장에서 1000만엔 차입한 후에 대한은 1000만엔에 대한 연 5.5% 이자를 민국한테 직접 지급하고 민국은 10만 달러에 대한 연 3% 이자를 대한한테 직접 지급하는 통화사업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구치로 주고받는 이자율을 얼마를 할 건지까지 다 준 거예요. 대한이 민국한테 주는 건 5.5%, 민국이 대한한테 주는 건 3%. 주어진 자료 하에 통화수합 관련 이슈가 되는 걸 해석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통화수합에서 정기적인 이자 지급에도 대한은 계약 시점에서 1000만엔 받고 10만 달러 주고 만기 시점에서 10만 달러 돌려받고 1000만엔 줘야 된다.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상관없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통화수합이기 때문에 원금까지도 교환한다라는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현재 환율 정보 있는데 이것도 문제 풀 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통화수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 다시 한번 볼게요. 대한은 애초에 엔화를 조달하려고 했고 민국은 달러를 차입하려고 했지만 직접 차입하는 대신에 비교 시장에서 먼저 조달한 다음에 이자와 원금 교환하는 계약한다, 이런 얘기죠. 조달표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봅시다. 왜 그런지. 달러 시장 대한이 유리하죠? 얼마큼 유리한가요? 2%포인트 유리하네요. 엔화 시장 여전히 대한이 유리하죠? 얼마 유리한가요? 1%포인트 유리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양시장 다 대한 유리하지만 더 유리한 게 어디야? 달러야. 민국은 다 불리하지만 엔화가 덜 불리해. 그럼 이게 비교이잖아. 볼까요? 대한이 비교율을 갖는 달러 시장에서 10만 달러 차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민국 비교에 있는 엔화 시장에서 1000만엔 차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조달 조건에 의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요거 마저 볼까요? 금리 차이 얼마? 1%포인트군요. 두 회사 합해서 총 1%포인트만큼의 차입비용 절감 효과를 얻어내준 상태에서 수합계약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거 이제 활용해서 볼게요. 각자 비교의 자금으로 조달한다. 그래서 대한은 달러로 조달한다. 부담에 이자 3%군요. 민국은 엔화로 조달한다. 부담이자 7%. 그리고 아까 뭘 줬어요? 주고받을 이자율까지 줬어. 그거 마저 같이 확인할까요? 대한이 민국한테 5.5% 준다. 5.5% 준다. 민국은 대한한테 3% 달러 이자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료 다 나와 있는 거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그림 가지고 이제 이 보기들 해석을 하시면 돼요. 보실게요. 대한은 달러와 환율이 노출된다. 요게 통화수합에서 추가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통화수합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다 보니까 교환하는 과정에서 외국 통화로 줘야 될 이자 또는 받을 이자가 남아있게 되면 해당 통화에 대한 환율이 변했을 때 환율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두 회사는 다 한국 회사죠. 둘 다 한국 회사야. 그러면서 이제 달러 엔화 외국 통화 관련 수합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됐든 엔화가 됐든 수합 계약 후에 외국 통화 기준 금리가 남아있게 되면 해당 통화에 대한 환율에 노출되는 거다. 보실게요. 지금 대한 입장이죠. 달러 3%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있고 민국으로부터 달러 3% 이자를 받아. 얘들끼리는 어떻게 되나요? 받아서 주면 되니까 정확히 상쇄가 되죠. 이거는 환율과 전혀 무관해져요. 그래서 달러 환율에 노출된다. 이거 틀린 거예요. 노출되는 건 얘야. 최종 엔화 5.5% 이자를 부담하는 상태에 있게 되니까 엔화에 대한 환율이 변하면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민국 달러와 엔화 환율에 노출된다. 민국은 달러 대한한테 줘야 되네요. 달러 줄 게 있죠. 엔화 이거 정산해 볼까요? 내가 부담해야 될 엔화가 7%인데 대한한테 받는 건 5.5%야. 최종 얼마? 1.5% 부담해야 되네요. 그럼 민국 입장에서는 수합계약 후에 부담할 금리가 두 개로 쪼개져 있네. 달러 3% 부담할 것도 생기고 엔화 1.5% 부담할 것도 생기죠. 양통화 다 최종 부담 금리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환율에 노출돼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 달러와 둘 다 환율에 노출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대한은 달러 차입 비용을 0.5%포인트만큼 줄일 수 있게 된다. 대한은 애초에 뭘 조달하려고 그랬어? 엔화로 1000만엔 조달하려고 했어. 그렇다면 만약 수합을 하지 않고 그냥 엔화 조달했다면 대한이 부담했어야 될 금리는 얘였겠죠. 6%를 부담했어야 됐지. 그런데 수합계약 후 대한의 최종 부담 금리를 확인했더니 어떻게 돼? 아까 금리 수합했던 것처럼 1번, 2번, 3번 하면 돼. 1번, 2번 더하고 3번 빼는데 어차피 이건 상쇄가 됐잖아. 이거 다 정산하면 뭐만 남아요? 얘만 남죠? 최종 엔화 5.5% 부담하는 상태에 있게 되잖아. 수합하지 않았다면 엔화로 6% 부담했어야 되는데 수합계약 후에 엔화 기준 5.5%만을 부담하게 되니까 요 차이죠. 0.5 이득을 보죠. 그런데 어떤 통화? 엔화 기준 0.5%포인트 이득이야. 달러와 차입 비용이다. 이게 잘못됐죠? 달러가 아니고 엔화 차입 비용. 엔화 차입 비용 0.5%포인트 줄일 수 있다. 3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5번 둘 다 민국이네요. 달러 차입 비용을 0.5 줄일 수 있다. 엔화 차입 비용 0.5 줄일 수 있다. 민국은 첫 번째 자기 거 엔화 7%. 그 다음에 상대 줄 거 달러와 3%. 상대한테 받을 거 엔화 5.5%였죠. 최종 뭐가 남아? 달러 3%하고 엔화 1.5가 남죠. 최종. 그러면 민국은 애초에 뭐가 필요해? 달러가 필요했죠. 그럼 만약 수합하지 않았다면 달러로 조달했을 거고 그럼 5% 부담했어야 되죠. 그러면 달러는 최종 3%만 부담하니까 달러 쪽에서는 2%포인트 비용 절감하는 거예요. 달러와 차입 비용은 자 2%포인트 비용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엔화는 수합하지 않았으면 그냥 달러 이자 5%만 부담하면 되는 거였잖아. 엔화 이자 부담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수합 계약하면서 엔화에 대해 1.5% 이자 부담하게 되니까 엔화에 대해서는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1.5%포인트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개 다 틀렸어요.